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상속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크게 나누면 부모님과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자녀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받을 수 있는지,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효자, 즉 부모님께 잘 하지 못한 자녀가 아니면 형제 자매가 상속을 못 받게 하는 방법이 있냐,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효라고 얘기하고 어디까지가 불효라고 얘기하기가 딱 잘라서 말하기가 힘든데요. 가까이서 지켜본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가족들은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아시겠죠. 특히 자녀 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지근거리에서 부모님이 아프실 때 이제 간호하고 부양하고 했던 자녀들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사실 감정이 좋지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 즉 불효자의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불효자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불효자 같은 경우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이게 통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없고요.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죠. 거기서 없애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부모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유언 같은 걸 위조하는 경우에 상속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호적에서 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효를 한 자식, 효도를 다 하지 않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피상속이, 즉 부모님께서 사망하셨을 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 또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불효자에게 상속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부모님 입장에서 보자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속 설계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설계는 유언, 증여, 유언대원 신탁, 이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상속 설계를 통해서 불효자에게 본인이 재산을 주고 싶지 않은 자녀에게 그러한 재산이 가지 않도록 상속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언과 증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 여기서는 불효자라고 할게요. 불효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이 유류분이란 것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인정해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불효자도 어쨌든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부모님께서 생전에 원하셨던 이 상속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만약 불효자에게 재산을 가지 않게 하고 싶으시다면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이러한 상속 설계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유언 대용 신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00% 유류분을 막을 수 있냐?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성남지원에서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판례 자체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아직 대법원에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많고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상황에서 유일하게 유류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유언 대용 신탁밖에 없고요. 이 유언 대용 신탁을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는 것도 성남지원 판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살아있는 한 아직까지는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유류분을 막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입장에서 본다면요, 사실 이제 부모님을 잘 모셨던 효도를 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해서 인정이 되는 건데요. 다만 이 기여분이라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 내가 부모님을 간호했다, 간병했다, 이런 효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이 특별한 부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별한 부양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주장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을 잘 모셨다는 자료를 잘 갖추어야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꼭 확인하시고요. 이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생전에 부모님께서 뭐 유언이나 유언대용 신탁 또는 증여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그 효도를 한 자녀에게 주었을 때 그 다른 상속인, 이 불효를 한 자녀겠죠. 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은 본인에게 기여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해서 다루어지는 영역이고요. 이 유류분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그 주장만으로 유류분을 막을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요즘 나오는 판례 중에서는 뭐 특별한 경우에 이를 특별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예외적 판례가 있긴 하지만 원칙상 이 모든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으시게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가 없으니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상속 설계를 하심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녀에게 상속권을 주지 말자, 상속권을 상실시키고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고구하라법이나 상속권 상실 제도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겠지만 이 불효를 한 자식, 그러니까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이제 상속권을 갖지 못하고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법이 통과되는지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법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이 여러 건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약 뭐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유류분 자체가 위헌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불효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 생전에 상속 설계를 잘 하셔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의 뜻대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불효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효자에게 재산이 많이 가지 않고 이렇게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